안녕하세요, 유쌤입니다. 오늘은 낯가리는 성격, 빨리 친해지려면 이런 방법 쓰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누구를 만나서도 참 이게 쉽게 말 잘 건네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. 근데 이제 낯을 좀 가린다,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지?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워하세요. 또 빨리 친해지고 또 서먹한 분위기 없는 그런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되게 부러워하죠. 성격 때문에 이야기가 물 흐르시 되는 건 아닙니다. 낯을 가려도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미리 이제 준비하고 연습하면 내가 낯가리는 성격이라고 해도 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낯선 사람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. 오늘 이제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준비하면 훨씬 아무래도 잘하게 되겠죠? 친하지 않은 동료, 처음 만난 거래처, 일단 커뮤니티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, 그런 사람들한테 낯가리지 않고 한번 잘 지내보려면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연습해 보시는 거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첫 번째 설정은요, 새로 이제 경력사원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함께 첫 번째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.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어차피 앞으로 쭉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같이 밥 먹으러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지? 너무 어색해. 라고 난감해 하실 일이 아니라,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팁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서도 활용하시면 좋아요. 자, 식당에 갔어요.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집에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.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가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내가 아는 식당이잖아요. 이 사람은 처음 온 식당이고, 그러면 무슨 말을 하지? 그렇게 메뉴를 시킨 다음에 멀뚱멀뚱 그렇게 앉아있으면 굉장히 어색하니까 일단 그 식당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. 이 집엔 뭐가 맛있는지, 회식으로 오면 뭐 나중에 뭐 김치찌개를 뭐 서비스로 주는데 그게 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둥, 그렇게 식당에 대한 이야기, 내가 알고 있는, 내가 지금 권해서 데리고 온 이 식당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, 다른 이야기보다 편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. 일단 그걸로 시작하십니다. 그리고 일단 식당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음식 이야기로 이제 점점 연결이 되겠죠. 그래서 혹시 뭐 싫어하시는 음식 있어요? 뭐 좋아하시는 음식 따로 있어요?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연결돼서 좋은 방법이고, 그리고 또 소울푸드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. 뭐 그래서 뭐 싫어하는 음식,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, 뭐 저는 그거 좋아하시는군요. 저도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제 소울푸드예요. 뭐 이런 이야기.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그런 어렸을 때의 음식에 대한 추억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, 매운 음식은 잘 먹는지.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가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. 직접 할 수 있는 요리는 뭐예요? 뭐 요리는 잘하세요?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, 그러면 이제 상대한테 여기가 이제 내 단골 식당이라서 내가 이쪽으로 이제 오자고 그랬는데 당신의 단골 식당 어떤 식당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, 그리고 그런 어떤 음식이 나오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, 뭐 우리 그 일본 드라마 심야 식당 이런 것도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잖아요. 그래서 식당만 가지고, 식당에서 음식, 요리 이것만 가지고도 밥 먹고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. 뭐 그것만 있나요? 해외에 가면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, 뭐 일본 갔을 때 꼭 먹어보고 싶은 거, 아니면 유럽 갔을 때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, 우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 뭐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굉장히 어색하게 한마디 질문해놓고 갑자기 침묵, 이런 걸 정말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그런 이제 침묵스럽지 않게 계속 얘기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음식, 요리, 그 다음에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작은 어떤 소 아이템들,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설정 하나 볼까요? 처음 만난 거래처 사장하고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. 처음 만난 이제 거래처 사장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약간 칭찬해줘서 어떤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이제 굉장히 호감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. 협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잖아요. 그래서 사업 설명의 날이라고 쳐요, 그날이. 그러면
그 사람하고 식사하러 가서 앉아가지고 사업 설명회 날이라서 그런지 대표님 옷을 참 세련되게 입으셨어요. 그 넥타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. 이렇게 일단 칭찬해 주는 거, 이제 보이는 걸로 해서 일단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스타트예요. 거래처 사장한테는요,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화제를 꺼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.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, 또 그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거, 그게 뭐지? 생각해서 질문해 주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그 사람이 굉장히 중소기업을 하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 그런 정보가 내가 이미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걸 건드려 주셔야 되는 거죠. 어쩜 그렇게 단기간에 성장하실 수가 있으셨죠? 작년에 그 중소기업 CEO한테 주는 우수 기업상 받으셨죠? 기사 봤습니다. 이게 뭐예요? 그 사람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나에게 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을 건드려 주시는 거죠. 그리고 또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이가 굉장히 좋은 학교, 합격을 했다, 이런, 아니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, 이런 걸 내가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. 그럼 그것도 이제 10분 활용하셔야 되죠.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, 자녀 문제, 그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, 우리 애가 공부 굉장히 잘한 거, 이런 거라고 하면 그 부분을 건드려 주실 필요가 있어요. 자녀분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더라고요. 얼마나 기쁘세요. 그래서 지금은 자녀분이 어때요? 이렇게 해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는.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식에 대해서, 자기가 안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식에 대해서 물어봐주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기쁘게 열렬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그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할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색할 틈이 없습니다.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거래처 사장이 골프 광이다, 이런 정보를 사전에 내가 알고 있다, 그럼 골프 얘기를 또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죠. 저는 요즘에 골프 처음 배우는데 늦게 배우니까 늘지를 않아요. 요새 운동 자주 나가세요? 어느 골프장이 좋아요? 좋아하시는 데가 어디예요? 골프 광한테는 골프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자, 이제 또 이 사람은, 이제 사장은 굉장히 쉬는 날도 없다고,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한다라는 정보를 내가 들었어요.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.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데. 그런 거를 또 물어봐 주면 또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겠죠. 물어봐 주셔야죠. 그래서 쉬는 날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, 사장님? 혹시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? 이런 거. 그리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요?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고, 혹시 반려동물을 키운다 그러면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. 강아지를 그 집은 5마리를 키우는데, 고양이를 5마리를 키우는데, 이러면 반려동물 이야기 나오면서 막 반려동물 사진 서로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친화력을 높이는 대화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사전 작업이 되겠습니다. 자, 설정 하나만 더 볼까요? 세미나에 갔다가 이제 그 같은 조별 모임한 사람들과 이제 맥주 한잔 마시러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거죠. 그러면 이제 주로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어떤 건가 하면, 어떤 일 하세요? 서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, 그 사람 어떤 일 하세요? 라고 물어보는 건 별로 예의가 아니에요. 내가 하는 일을 먼저 설명하고,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일 하세요?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순서가. 그리고 이제 그럴 때도 굉장히 그런 무거운 얘기 이런 건 안 어울리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굉장히 음악이 좋다고 그러면 그런 또 포인트를 놓치지 마셔야죠. 여기 음악 참 좋네요. 저는 이런 음악 좋아하는데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? 이렇게 그 사람한테, 지금 아예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떤 취향을 물어보거나 취미를 물어보거나, 그럴 때도 나는 어떤데 당신은 어떻습니까?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대단히 자연스럽고 대화를 어렵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벽에 이제 영화 포스터, 서로 이제 공통화제가 없으니까 벽에 이제 걸려있는 영화 포스터 보고 저 영화 보셨어요?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죠. 그러면 저 영화 봤어요. 이렇게 저기서 이런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죠. 혹시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?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. 인생 영화는 어떤 거예요? 인생 드라마는 어떤 거예요? 저는 인생 드라마, 이번에 본 드라마 중에 이거 정말 제가 인생 드라마라고 강력 추천합니다. 혹시 보셨어요? 이런 거.
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좋아하는 작가, 감독, 배우, 영화, 음악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요,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나 낯가려, 처음 만난 사람이랑 나 말 잘 못해 라고 자기를 제한할 게 아니라 미리, 물론 내가 이제 그런 낯가리는 성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가는 건 낯가리는 거와 관계없이 내가 미리 준비하기 나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, 여러분들 오늘 설정 3개 말씀드렸잖아요. 설정 3개를 활용해서 낯선 누군가와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익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